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 깊숙한 곳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분 할머니.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떴고 자식도 일찍 떠나보냈지요. 남은 건 두 손녀뿐이었습니다. 큰 손녀 보미와 막내 손녀 이슬이. 마을 사람들은 두 손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큰 손녀는 참 야무지고 영리하지. 막내 손녀는 그저 착하기만 하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야무진 것과 착한 것이 세월 앞에서 얼마나 다른 열매를 맺는지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오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두 손녀는 마을 반대편에 각각 살림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집은 그 중간쯤 낡은 초가의 텃밭 하나가 전부였지요. 어느 봄날 아침 큰 손녀 보미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잘 계셨어요? 인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이미 방 안을 훑고 있었지요. 괴짝이 몇 개인지,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보미는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치맛자락을 가지런히 폈지요. 할머니 요즘 뭐 불편하신 거 없어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말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빗자루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지요. 잠시 앉아 있다가 보미가 일어섰습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대문을 나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 별거 없으시네.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막내 손녀 이슬이가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지요. 할머니, 어제 무 좀 얻었어요. 국 끓여드리려고요. 내가 먹어라. 할머니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이슬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지피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그 사이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나서 이슬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텃밭에 쑥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 올해는 억세지 않아 좋다. 내일 뜯어드릴게요. 이슬이는 설거지를 하고 물을 채워두고 해질 무렵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등잔을 켜고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헝겊 보자기 하나. 할머니는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다시 뚜껑을 닫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소문이 돌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아낙네 하나가 말했지요. 옥분 할머니 댁에 보물이 있다던데요. 보물이요? 예, 돌아가신 영감님이 젊었을 때 장사를 크게 하셨잖아요. 망한 게 아니라 숨겨뒀다던데요. 소문은 하루 만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옥분 할머니 집에 금이 있다던데, 미단도 있다던데. 땅 문서도 있다던데. 큰 손녀 보미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다 손을 멈췄지요. 뭔가 있는 거였어. 그러면 그렇지. 보미는 그날 저녁 오래 생각했습니다. 막내 손녀 이슬이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지요. 마을에서 할머니 댁에 보물이 있다던데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이에요. 할머니가 어려우신 거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뭐예요? 있으셔도 할머니 것이고 없으셔도 할머니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걸 생각해요? 이슬이는 다시 밥을 지었지요. 두 손녀의 다른 마음. 며칠 후 보미가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배 2개. 할머니 몸에 좋다고 해서요. 할머니는 배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보미는 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슬쩍 말을 꺼냈지요.
할머니 옛날에 할아버지가 장사하셨을 때 뭐 많이 남기셨어요? 할머니는 배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긴 게 어디 있겠느냐. 다 쓰고 가셨지. 그래도 혹시 뭔가. 없다. 보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그 무렵 이슬이는 할머니 댁 지붕이 새는 걸 발견했습니다. 비가 오면 방 한쪽이 젖었지요. 이슬이는 다음날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루 종일 했지요. 해질 무렵 돈 몇 잎을 쥐고 기와장수를 찾아갔습니다. 기와 2장만 주십시오. 기와를 이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마을 목수를 불렀지요. 아저씨, 내일 우리 할머니 댁 지붕 좀 봐주세요. 다음날 목수가 왔습니다. 이슬이는 밑에서 기와를 건네고 물을 떠날랐지요. 해가 기울 무렵 지붕이 고쳐졌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비와도 괜찮겠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이슬이는 그날도 마당을 쓸고 부엌에 물을 채워두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보미가 동네 안악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루에서 지붕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할머니 제가 목수 불러서 고쳐드렸어요. 안악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큰 손녀가 효성이 지극하네요. 보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목수를 만난 건 그 이튿날이었지요. 어르신, 막내 손녀가 참 기특합니다. 붐 팔아서 기와 샀다던데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알고 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가 두 손녀를 불렀습니다. 내일 둘 다 오너라. 다음 날 두 손녀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헝겊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마루에 내려놓고 풀었지요. 비단 몇 필과 은자 몇 양. 보미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슬이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요. 이걸 보미한테 준다. 보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다요. 마디가 집안을 이어야지. 보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이슬이를 보았습니다. 이슬아, 예, 할머니. 너는 나를 모셔라. 이슬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보미가 웃었습니다. 비단의 은자까지. 역시 마지를 아시는구나. 막내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슬이가 남편에게 말했지요. 할머니 모실 방 청소부터 시작할게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당신. 이슬이는 웃었습니다. 미안하긴요. 할머니 모시는 게 우리 복이지. 욕심이 눈을 멀게 하다. 보민의 살림은 처음엔 풍성해 보였습니다. 비단을 팔아 새 옷을 맞췄지요. 그릇도 바꾸고 집도 꾸몄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은자가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중인 하나가 봄이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날이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중이는 목소리를 낮췄지요. 저 너머 골짜기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헐값인데 곧 큰 길이 생긴답니다. 장이 들어서면 그 땅값이 중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10배는 됩니다. 봄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 땅을 사야겠어. 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남은 은자를 다 써요. 어서요. 은자를 모두 털었습니다. 골짜기 땅을 샀지요. 2달이 지났습니다. 큰 길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장도 서지 않았지요. 골짜기 땅은 그저 골짜기 땅으로 남았습니다. 봄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비단도 은자도 다 날렸어. 이제 어떡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보미네가 욕심부리다 망했대. 있을 때 지킬 것이지. 할머니가 가르치다. 그 무렵 이슬이네 작은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이슬이를 곁에 두고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슬아, 봄에 장터에 뭐가 흔하냐? 나물이지요. 가을엔? 곡식이요. 그럼 봄에 나무를 말려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슬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겨울에 귀해지겠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팔아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슬이가 기다렸습니다. 나눠라. 나눠요? 귀할 때 팔기만 하면 돈이 된다. 하지만 그 중에 조금을 나누면 사람이 생긴다. 사람이 돈보다 오래 간다. 이슬이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봄부터 이슬이는 장터를 돌았습니다. 나무를 사서 말렸지요. 가을에 무명실을 조금 샀습니다. 겨울이 되자 팔았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슬이는 번 것을 전부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2곳에 나무를 한 묶음씩 가져다 놓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슬이가 장사를 제법 하는데 번 걸 나눠주기도 한데 참 드문 사람이야. 거래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슬이가 가져오는 물건은 늘 좋다는 소문이 났지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마루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아이는 배울 줄 아는구나. 보미의 후회, 보민의 살림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이었습니다. 쌀독이 비었지요. 보미는 장터로 갔습니다. 우물가를 지나다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슬이가 또 가난한 집에 나물 나눠줬대요. 물건도 잘 팔리고 사람도 많이 모인다던데. 할머니가 장사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보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이슬이한테만 다 가르쳐 준 거야. 우리한테는 비단만 주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슬이한테만 다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비단만 던져주시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슬이가 잘해서 그런 거겠지.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처음부터 이슬이 편이었던 거예요. 보미는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며칠 후 보미는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이슬이한테 뭔가 더 주신 거지요? 할머니는 텃밭을 가꾸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더 줬겠느냐? 장사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거래처도 알려주시고. 그건 이슬이가 곁에 있어서 된 것이다. 보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곁에 있었으면 가르쳐 주셨겠네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곁에 없었다. 보미는 그 말에 아무것도 대꾸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지요. 불공평해. 이건 불공평해. 할머니가 진실을 말하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할머니가 2 손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2 손녀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2 손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재산을 나눈 지 반년이 됐구나. 보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할머니는 이슬이를 보았습니다. 이슬아,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 할머니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아, 보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비단을 받았다. 그것은 돈이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돈은 쓰면 없어진다. 사람은 곁에 있으면 늘어난다. 보미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이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곁에서 배운 건 장사가 아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누는 것이다. 나눌수록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부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보자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마루에 내려놓고 풀었지요. 아에는 땅 문서 2장과 은자가 있었습니다.
보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단을 준 것도 시험이었다. 어떻게 쓰는지 보려 했지. 땅 문서를 준 것도 이슬이한테는 시험이었다.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사는지 보려 했다. 보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다.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슬이 앞에 보자기를 밀었습니다. 이건 이슬이 내 것이다. 이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댁도 어려운데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가 나눠주어라. 나눔이 불을 만들다. 그날 저녁 이슬이는 보자기를 들고 봄이 집으로 갔습니다. 아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지요. 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이슬아, 이슬이는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요. 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언니면서 너한테 이런 걸 받다니. 미안해. 다 지난 일이에요. 장사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같이 해요. 봄이는 이슬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다음의 봄, 이슬이의 작은 점포는 두 곳으로 늘었습니다. 봄이도 그곳에서 함께 일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봄이가 이슬이 점포에서 일하네. 그래도 이슬이가 언니를 받아줬구나.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 곁엔 사람이 모이는 법이지.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슬이가 차를 한 잔 드렸지요. 할머니, 그래.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죠. 언니가 어떻게 할지, 제가 어떻게 할지.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로는 배울 수 없다. 직접 겪어야 한다. 할머니는 이슬이를 보았습니다. 봄이는 욕심을 배웠고 너는 나눔을 배웠다. 이슬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나는 돈을 준 게 아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남겼다. 마무리 나레이션. 그해 겨울 이슬이는 마을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봄이도 함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비단이 아니라 지혜였고 은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으며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분은 곳간에 쌓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